99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10가지 생활 습관. 어제 아침 동네 공원에서 90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혼자서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인사를 건넸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말입니다. 옆에 있던 60대 남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나이 드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실까요? 나는 60인데 벌써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걷고 먹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99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10가지 생활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걷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올해 85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약도 먹지 않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1시간씩 걷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60세부터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2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분, 석 달 후에는 1시간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습니다. 25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 선생님은 동갑내기 친구들과 비교하면 훨씬 건강합니다. 친구들은 무릎이 아프다고 당뇨가 있다고 혈압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꾸준한 걷기 덕분이라고.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유지시킨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걸으라고.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그렇습니다. 매일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은 더 건강하게 삽니다. 두 번째 습관은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올해 80이지만 피부가 좋습니다. 주름도 적고 탄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물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고 대답합니다. 최 여사님은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자기 전에 한 잔을 마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적응되니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비가 사라졌습니다. 피부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검진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맑아진다고,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노폐물이 잘 배출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말합니다. 물은 최고의 약이라고, 돈 한 푼 안 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권하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귀찮다고, 화장실 가기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병원에 자주 갑니다. 약을 많이 먹습니다. 최 여사님은 생각합니다. 물 몇 잔 마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적게 먹기입니다. 정 부장님은 올해 76이지만 체중이 젊었을 때와 같습니다. 배도 나오지 않았고 몸도 가볍습니다. 비결은 소식입니다. 정 부장님은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다. 항상 팔할만 먹습니다. 조금 아쉬운 정도에서 수저를 놓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더 먹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니 편해졌습니다. 오히려 과식했을 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소식하니 몸이 가벼웠습니다. 의사는 칭찬했습니다.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가 느려지니 적게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장님 주변을 보면 과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만이고 당뇨가 있고 혈압이 높습니다. 반면 정 부장님은 건강합니다. 약도 먹지 않습니다. 정 부장님은 말합니다.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장수의 지름길이라고, 배고픔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강 선생님은 매일 밤 9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20년째 지키고 있는 습관입니다. 강 선생님은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60세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나빴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10년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생활을 바꿨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몸이 적응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렸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개운했습니다. 하루가 길어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강 선생님은 80인데 또래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을 먹고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합니다. 밤에는 일찍 자니 피로도 없습니다. 강 선생님은 말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밤늦게까지 안 자는 것은 수명을 깎아먹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5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윤 여사님은 올해 70이지만 얼굴이 밝습니다. 항상 웃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윤 여사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지 않습니다. 대신 즉시 풀어버립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노래를 부릅니다. 윤 여사님은 젊었을 때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참고 참다가 병이 났습니다. 위염, 불면증,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먼저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화나면 화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윤 여사님이 변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님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이 나았습니다. 위염도 사라지고 잠도 잘 왔습니다. 두통도 없어졌습니다. 윤 여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윤 여사님은 건강합니다. 약도 먹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결을 물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참지 않고 즉시 풀어버린다고 말합니다. 6번째 습관은 사회활동하기입니다. 조 부장님은 은퇴 후에도 바쁩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집에만 있지 않습니다. 조 부장님은 은퇴 직후 우울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아내와도 자주 다퉜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권했습니다. 동호회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조 부장님은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재미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여행도 갔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사회활동이 건강에 좋다고, 고립되면 우울증이 오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는 것이 최고의 치매 예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부장님은 지금 행복합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건강도 유지됩니다. 조 부장님은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집에만 있으면 늙는다고 강조합니다. 8번째 습관은 뇌를 쓰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올해 78이지만 기억력이 좋습니다. 치매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비결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은퇴 후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일입니다. 학원에 다니며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취감이 컸습니다. 영어 외에도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칭찬했습니다. 뇌를 계속 쓰는 것이 치매 예방의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고, 뇌를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고 강조합니다.
8번째 습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장 여사님은 항상 밝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장 여사님은 젊었을 때 부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나쁘게 봤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았고 병도 자주 났습니다. 60세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다고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맛있다고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니 행복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암이 나았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장 여사님은 믿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병을 이겼다고 말입니다. 지금 장 여사님은 건강합니다. 재발도 없습니다. 매일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장 여사님은